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제 40회 기출문제 오전에 봤던 것들 중에 필기 파트 35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역할의 확대 2번. 생산성의 증가 3번. 내향성의 감소 4번. 경직성의 감소 5번.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가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이 됩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 그리고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이거 고르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잘 나오니까 선생님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이거는 어떤 가족 형태인가? 1번 핵가족, 2번 조손가족, 3번 다문화 가족, 4번 한부모 가족, 5번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의 질병치료, 2번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안정생활 도모, 4번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번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안정생활 도모. 이게 정답이 되겠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과 생활에 있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4번.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기를 먼저 볼게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에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자, 이거는 어떤 시설에서 이용을 하셔야 되나요? 재가급여를 선택해야 되나요?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간호, 3번 노인요양시설,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보면은 이 뇌경색으로 이제 판정받으신 어머니를 언제 낮 동안에 맡아 주실 수 있는 곳은 바로 주야간 보호죠.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5번.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번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 기간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징수는 세금을 징수할 때는 통합징수, 징수해서 관리는 이렇게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자, 보겠습니다.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그리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거는 어떤 이제 표준 서비스 유형일까요?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2번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5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자, 정답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죠. 어르신은 식사 돕고 그리고 뭐 물을 먹여드리고 그리고 뭐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러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들은 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자, 보기를 볼게요.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그리고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는 어떤 역할이죠? 자, 1번 촉진자, 2번 옹호자, 3번 교육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2번 옹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기만 봤을 때도 이 어르신, 대상자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신고를 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대상자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옹호자가 되겠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문제 8번.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번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번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번 부양자의 부양 부담 완화, 5번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이런 걸 통해서 학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요. 학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같이 부정적인 상황은요. 학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노력하셔야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번 대한법률구조공단, 2번 국민권익위원회,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학대받는 노인을 사례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고 요양보호사가 신고 의무자로서 여기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스트레스 관리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곳이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될 수가 없죠. 학대는 5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10번.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관장이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랬더니 요양보호사가 네, 어쩔 수 없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2번 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3번 교육에 관한 권리, 4번 문화에 관한 권리, 5번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여기에서 침해된 권리는 무엇이죠?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가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이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침해가 됐어요. 네, 이런 곳에 취업하시면 안 되겠죠. 복지가 너무 안 되고 근로 환경이 좋지가 않네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1번. 성희롱의 유형 A와 그리고 행위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은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은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은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은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시각적 성희롱이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을 했다는 거는 이제 눈으로 봐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다음 넘어갈게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번.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3번.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번.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직업윤리에 해당이 되겠죠. 직업윤리, 윤리적 태도 이런 걸 푸실 때는요. 항상 이쁜 말, 좋은 말, 이런 바람직한 말 문장을 골라주시면 대부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의 이런 내용들은요. 바람직하지가 않죠. 네, 4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번.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 교육을 미루었다.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번.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정답은 3번이죠.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하고 우리가 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면서 정확히 기록을 하고, 그렇죠? 그럼 법적인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보호자가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제 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번.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번.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번.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번.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라고 선생님들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보기를 볼게요.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간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라고 돼 있네요. 이때 요양보호사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1번.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번.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번.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개인 간에 알게 된 이러한 사실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밀 보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정답은 4번이죠. 문제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번.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번.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리스를 간다. 4번.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잘 안 보이니까 밝게 해서 헛디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1번 물건 쌓으면 안 되고, 2번도 문턱은 걸려 넘어질 수 있고요. 3번 이 얇은 매트는요 걸리적거려서 또 낙상 위험이 있다, 넘어질 수 있다.
4번도 역시 바닥에 물을 뿌리면 미끄러지죠. 다 위험한 순간이네요. 환경이네요. 안전한 환경은 5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7번.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번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번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독감이죠.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니까 독감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독감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은 아니죠. 그리고 증상 발현 이후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밖에 또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쉬어야 된다 했죠.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있고요.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 증상이 없어서 치료한다. 자, 이거는 옴에 대한 얘기죠. 옴. 그리고 이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8번 문제.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2번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번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해서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진단도 어렵고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노화의 과정과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라고 했어요. 자, 이 18번 같은 문제는요. 선생님들 이 제 채널에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17번, 18번, 19번 이 사이에 이 노인성 질병의 특성을 물어본 문제가 꼭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경과가 길다. 치료 후 재발률이 높다. 재발이 잘 된다는 거죠. 2번은. 자, 3번, 4번은요. 원인이 명확하면 치료하기가 쉽죠.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이죠. 초기 진단도 어렵고요.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19번 문제.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위액 분비 증가, 2번 간의 약물대사 증가, 3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번 구강 건조증 감소, 5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5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 소화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 입에서 시작을 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이렇게 항문까지의 그 음식이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기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직장도 역시 소화기계 변화로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략근이라든지 힘이 없어서 변실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다 반대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증가는 다 감소를 생각하시면 되고 구강건조증은 증가가 되겠죠. 입이 마르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0번.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번 폐포 팽창, 2번 기관지 확장, 3번 기침 반사 증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5번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이게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원인이 되는 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흥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천식 발작,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곤란이 일어나죠. 또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꽃 알러지라던가 꽃가루라던가 그리고 강아지 개털 그리고 고양이 털, 애완동물 털 이런 것들이 또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천식이 발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염된 공기, 흡연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1번.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에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번.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은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아침에 혈압을 측정하는 거랑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저녁 먹고 그리고 일할 때 혈압을 측정하는 건 다 달라요. 자세, 머리를 숙이고 혈압을 재면 더 높게 나타나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꼿꼿이 직각으로 앉아 있으면, 세워서 앉아 있으면 혈압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15g 이하도 아니고 이상 짜게 먹으란 소린가요? 안 되죠. 2번도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야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중단하면 안 되죠. 이건 의사의 상의, 주치의와 상의하고 조절하시면 되고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자, 선생님들 이거는 무슨 혈압이라 그랬나요? 2차성 고혈압이라 그랬죠. 2차성 고혈압은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건 10%에서 5%밖에 안 된다라고 했죠. 5%에서 10%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은 본태성 고혈압, 1차성 고혈압이 대부분 그렇게 생긴다니까 생활 식습관, 운동 부족 이런 거에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자, 다음 22번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번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번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번 자외선을 차단한다.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22번의 문제는 생각보다 일반적인 상식에 가까운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뼈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나 이렇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성생활을 금한다. 2번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번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번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성생활을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해서 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맥주 마시면 안 되죠. 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음주잖아요. 음주. 그래서 맥주를 이렇게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네요. 소변 참으면 방광염이라던가 비뇨기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늘려도 안 되겠죠. 체중은 적정 체중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24번 문제.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번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번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번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번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요 보고를 하셔야 돼요. 발적이라는 것은 피부가 빨갛게 일어났다는 거고 가렵다라는 건 소양증이죠. 이런 게 있으면은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 되고요. 1번, 2번, 3번, 5번 이거는요 노화에 따른 피부계
특징이에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가 이렇게 변합니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하실 필요가 없죠. 4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보고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5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번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번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번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진압력, 시간, 날짜, 공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커튼을 치면 안 되겠죠. 밤에 쳐야겠죠. 그래서 낮에는 커튼을 치면 안 돼요. 환하게 해주시고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지금 이 선망 대상자가 인간관계를 새롭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주 알고 지내던 가족이라던가 3번처럼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방문을 많이 하게 해서 우리의 엄마였고 나의 아내였고 이런 걸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거죠. 인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거 해주시고요. 5번 밤에 창문을 열어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환시, 환청 이런 것들로 또 오해할 수가 있고요. 밤에는 커튼을 치고 문을 닫아 놓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6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번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번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번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각막 반사 우리 이 시각계에서는 이게 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각막 반사가 저하되면은 쉽게 피하지 못하고 이물질이 있는 것도 반응을 늦게 하고 그래요. 누가 누구를 찌르려 그러면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는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양이 1번은 많아진 게 아니라 적어져서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 그랬죠. 3번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줄어든다. 그리고 4번도 속도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5번은요. 초점을 맞춰지기 쉬워진다가 아니라 어렵죠.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7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갈증 감소, 2번 식사량 감소, 3번 소변 배출량 감소, 4번 말초 부종 증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가 되겠네요.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다음, 그렇죠? 그리고 다식, 다뇨. 그래서 다식, 다음, 다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갈증이 감소, 아니 갈증이 증가, 식사량 감소, 다식이라 있으니까 증가. 그리고 소변 배출량 감소, 다 마늘 따잖아요. 다뇨에서 증가. 말초 부종이 증가하나요? 말초 부종? 아니죠. 이거랑 말초 부종 증가한다는 것은 신부전의 증상이에요. 네. 콩팥의 어떤 기능이 약해졌던가 아니면 심장의 혈류량이 감소해서 생긴다던가 그렇게 생겨서 의존성 부종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틀렸습니다. 수분 섭취량이 증가, 다음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번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번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번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광염 또는 요로간염
이런 염증, 비뇨기계 염증이 있는 사람에게 물 많이 마시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절의 뻣뻣함 감소,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번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이게 정답이 되겠죠.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을 기피하고 활동, 밖에 외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바로 균형 능력이 감소하고 조정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직돼 있고 1번 보시면 관절의 뻣뻣함이 증가하게 되고 감소가 아니라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조금만 걸었고 운동해도 호흡 곤란이 오고 숨이 차고, 그렇죠? 자,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감소해요. 그리고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도 이제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칠까봐 안전을 생각해서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0번.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번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번 약물이 순환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을 복용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노인의 특성, 약물 복용 특성은 한 약 그 봉투 안에 아침약이나 저녁약 봉투 안에 약이 막 10알부터 15알, 어떤 분 20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그래서 이런 만성 질병이 대부분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되고요. 1번이나 2번, 4번, 5번도요.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효과가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고요. 흡수도 느리고요. 4번은요. 빠르게 배출되는 게 아니라 배출이 느려요. 잘 배출이 안 돼. 신장 기능이 약화돼서 그래서 체내에 이런 약물이 남게 되어 약물 중독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약물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해지죠. 버티려는 게 아니라 의존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아프면 약을 찾는 그런 이제 성향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번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번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번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번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1번이 되겠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이용 계획, 2번 대상자의 욕구평가, 3번 인수인계 업무 내용,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번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이게 정답이 되겠죠. 문제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예요.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서비스 제공 내용과 몇 시간 했는지 시간을 적는 게 정확하죠. 뭐 이런 사례 검토 내용과 결과, 업무 인수인계는 회의나 업무 보고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문제 33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번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번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 부탁한다. 5번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이식증이죠. 음식이 아닌 걸 지금 먹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은 보고를 하셔서 대처를 받거나 어떤 이제 진단을 치료를 받던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4번.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번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들이 작성한 경우.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5번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번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정답은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접 자발적으로 직접 작성한 경우, 이것 때문에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만 19세 성인 이상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게 효력이 있습니다. 왜? 사전이잖아요. 사전. 자신의 정신이 멀쩡하고 손발이 멀쩡해서 연필, 볼펜을 쥐을 수 있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값비싼 어떤 처치라던가 이런 연명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너무 어리죠. 19세가 넘어야 됩니다. 만 19세. 2번은 가족들이 작성해서 안 돼요. 3번, 4번, 5번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신 작성해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필기 35번 문제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동공이 축소된다. 2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3번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번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임종 직전에 숨을 쉬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5번이 대표적인 호흡 양상이고, 1번은요 동공이 축소된 게 아니라, 사람 우리 쓰러졌을 때 눈 보잖아요. 사망했는지 안 보는지 눈을 딱 이렇게 열어보면, 까보면 동공이 눈 풀렸다, 이거는 사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소가 아니라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완된다 라고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소변량이 증가한다 아니라 소변이 안 나와요. 몸이 붓고 팔, 다리가 다 붓고 얼굴이 붓고 소변량이 거의 안 나옵니다.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손발 열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몸이 차가워지는 그런 양상이 임종의 증상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필기푼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문제풀이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